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모닝 시럽을 이용해서 이제 제철과 이용해서 그 타르트를 만들도록 할 건데, 일단 보시면은 망고 타르트랑 라즈베리 타르트 두 가지 만들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모닝 시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보이신 망고 시럽이랑 스트로베리 시럽 두 가지 이용해서 만들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당연히 타르트를 만들려면 타르트지가 먼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타르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류가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브리제, 파트 브리제라는 반죽하고 파트 샤브레, 그리고 파트 슈크레,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타르트 반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오늘 진행하게 될 거는 이제 파트 슈크레를 이용해서 만드는 바삭바삭한 타르트지 과자를 만들도록 할 거거든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타르트지를 만들고 위에 크림이 같이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수분을 머금게 되면은 하루 정도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타르트지가 조금 말캉말캉해지면서 굉장히 크림하고 잘 어울리는 이제 타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타르트지를 일단 시연해서 먼저 보여줄 건데, 일단 재료 설명 한번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 보이시는 재료 같은 경우에는 버터가 있고요. 이 하얀 가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박력분입니다. 얘는 슈가 파우더, 얘는 계란하고 바닐라 익스트랙이라고 바닐라 향이 나는 거. 사실 바닐라 익스트랙은 만약에 집에 없으시면 굳이 안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 먼저 시연을 바로 진행하도록 할 건데, 타르트지 같은 경우 사실 만들기는 굉장히 좀 간단한 편이에요. 뭐 이렇게 휘퍼, 핸드믹서를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집에 푸드 프로세서 같은 이제 가는 게 있으면 한 번에 다 넣고 돌리셔도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손쉽게 할 수 있는 크림법 이용해서 만들도록 할 건데, 일단 버터를 한번 먼저 풀어줄 거예요. 손으로 사실 풀어도 상관없고, 뭐 핸드믹서가 있으면 핸드믹서를 이용해 주셔야 돼요. 핸드믹서 이용할 때 조금 소리가 크기 때문에 아마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버터를 부드럽게 풀어줄 겁니다. 얘는 뭐 크게 많이 버터를 풀 수가 필요 없는 게, 너무 많이 크림화를 시켜버리면은 타르트지가 좀 처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이 정도 부드럽게 풀릴 정도로만 딱 풀어주시고, 보이시는 슈가 파우더를 안에 다 한꺼번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1단 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섞어주세요. 이렇게 파트 슈크레 같은 경우에는 설탕을 넣으셔도 되고 슈가 파우더를 넣으셔도 되는데, 설탕을 넣지 않는 이유는, 설탕을 넣게 되면 조금 더 많이 타르트지가 많이 좀 처진다고 해야 되나? 많이 녹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설탕보다는 입자가 좀 더 얇은 슈가 파우더를 넣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섞다 보면은 하얀 가루가 안 보이기 시작할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얀 가루 안 보일 정도로 다 섞이게 되면은 이제 계란을 넣게 될 건데, 아까 이거는 냉장고에 있는 바로 계란을 넣기보다는 실온에 있는 계란을 사용하시는 게 좋은 게, 나중에 넣을 때 분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계란은 좀 실온 온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 한 2번 정도 나눠서 넣겠습니다. 지금 얘는 계란을 넣을 때는 살짝 고속 중속 정도로 해서 섞어주세요. 빠른 속도로 안 섞으면은 분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른 속도로 섞어주세요. 자, 어느 정도 다 계란이 섞이게 되면은 다시 두 번째 계란을 다 넣습니다. 마찬가지로 계란을 넣을 땐 조금 고속으로 섞어주세요. 마찬가지로 크림화라는 작업을 굉장히 오래 하지 않거든요. 오래 하면 할수록 많이 퍼지기 때문에 오래 하지 않고 이 정도로만 섞어주신 다음에 고무주걱으로 한번 정리를 전체적으로 해줄 거예요. 고무주걱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섞어주고,
박력분을 넣을 건데 채를 쳐가지고 넣는 박력분이어야 돼요. 그래서 미리 채를 쳐주시면 편한데 만약에 굳이 채를 말고 더 이런 식으로 바로 채를 쳐도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박력분을 채를 쳤으면은 반죽하고 박력분을 같이 섞어줍니다. 얘는 가르듯이 섞는 게 좋은 게 너무 꾹꾹 누르듯이 섞게 되면은 이제 글루텐이라는 게 밀가루에 글루텐이 있는데 수분 함량하고 같이 겹치게 되면 글루텐이 계속 증가되거든요. 근데 이런 바삭바삭한 식감일 때는 최대한 글루텐이 많이 생성되지 않는 상태가 좋아요. 그래서 가르듯이 넣고 조심스럽게 뒤집어줍니다. 계속 섞다 보면은 이제 노란색 반죽이 띄게 되거든요. 점점 노란색 반죽이 될 때까지 섞어줍니다. 섞다 보면은 이제 한 덩어리를 뭉치려면 살짝 손을 이용하는 게 좀 더 편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단 주걱으로 한번 뭉쳐주고 이렇게 노란색 반죽이 이제 띄기 시작하면은 손을 이용해서 한 덩어리로 뭉쳐줍니다. 이렇게 하얀 가루가 안 보일 정도까지 일단 치대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치대면 마찬가지로 박력분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글루텐이 많이 증가돼서 적당히 반죽에 윤기가 돌 정도로만 주먹으로 치대해 줍니다. 이걸 이제 프리제 작업이라고는 하긴 하는데 반죽이 윤기 날 때까지 치대해 주고 어느 정도 반죽에 이제 흰 가루가 안 보일 정도까지 딱 되면은 이 상태로 반죽은 마치시면 돼요. 이거는 비닐봉투 같은 데에다 넣어서 냉장고에 한 30분 정도 휴지를 시켜주시는 게 좀 더 작업하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반죽을 안에다 넣어주신 다음에 냉장고에다가 보관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미리 준비해둔 반죽이 있어서 냉장 휴지를 이렇게 마친 반죽을 쓸 건데 보통 뭐 반죽은 사실 30분 휴지라고 하지만 사실 그 전날에 시간이 있으면은 미리 만들어 놓고 하루 정도는 그냥 냉장고에서 휴지를 식히는 게 좀 더 이용하기, 성형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냉장 휴지를 마친 반죽을 성형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용하게 될 타르트 같은 경우에는 8cm짜리 무스링 그 타공 틀이거든요. 이거를 총 8개 만들어 줄 건데 이 타공 틀이 생각보다 성형하기 좀 까다로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1개 정도만 성형하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반죽은 한번 손으로 뭉쳐서 좀 윤기가 있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밀대 같은 게 있으면은 밀대 준비해 주시고 밀대로 먼저 펴줍니다. 이런 타르트 할 때는 이런 타공 매트 같은 걸 준비해 놓고 위에다 하면은 굳이 덧가루를 쓰지 않고 손쉽게 떼지거든요. 그래서 굳이 덧가루 더 많이 넣을수록 반죽 상태가 별로 안 좋아지기 때문에 뭐 덧가루 이용하셔도 되지만은 이런 매트 같은 거 준비하시면 좀 더 편해요.
이런 식으로 쭉 길게 늘을 펴줄 거예요. 왜냐면 옆면을 만들려면 좀 길게 잘라야 돼서 이제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길이로 좀 밀어 펴주는 게 좋거든요. 이 정도 밀어 펴주고, 일단 밑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냥 찍어서 눌러주시면 돼요. 찍어서 누르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바로 떼면은 이게 말캉말캉해서 당연히 떼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떼면서도 굉장히 무너지기 때문에 이렇게 찍은 상태에서 냉동실이나 냉장고에서 한번 휴지를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살짝 딱딱할 정도로 굳게 되면은 그때 위에다가 뜯어서 올려주시면 좀 더 편하거든요. 그리고 옆지 같은 경우에는 뭐 칼 같은 거 이용하셔도 되고, 자하고 칼 딱 두신 상태로 일단 옆면을 깔끔하게 잘라줍니다. 근데 자를 때도 칼 같은 걸로 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너무 세게 해버리면 타공 밑에 매트가 찢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도우 칼이나 아니면은 작은 칼 같은 거 힘 안 주고 자르는 게 좋아요. 마찬가지로 일단 옆면, 앞면 다 깨끗하게 칼 같은 걸로 제거해주고, 옆지를 만들어 줄 건데, 옆지는 한 2cm 정도 두께로 해가지고 그대로 칼로 쭉 재줍니다. 이런 식으로 옆에를 쭉 만들어준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냉동실에서 한번 굳혔다가 이용하시면 성형하기 훨씬 더 쉽거든요. 좀 딱딱해서, 지금 보면 말랑말랑해서 굉장히 잘 찢어진 상태. 그래서 이거를 냉동실에서 한번 굳힌 다음에 이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미리 먼저 일단 성형을 해놨는데, 자, 성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밑에 찌랑 옆면 형식으로 싹 둘러가지고 만들어주는 게 좋고, 저희는 사실 타공 매트라고 구멍이 빵빵 뚫려있는 매트를 사용했어요. 이걸 사실 사용하면은 밑에 바람이 통해가지고 밑에 부분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평평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타르트 타공 매트가 없게 되면은 그냥 뭐 일반 매트, 시트, 실리콘 페이퍼 쓰셔도 되는데, 대신에 이렇게 포크로 꼭 밑에를 구멍을 뚫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형을 딱 다 맞춰주신 다음에 냉장고에서 한번 살짝 굳혔다가 이제 굽는 게 조금 더 깔끔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형을 마치게 되면은 당연히 오븐에 먼저 구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븐을 구울 건데, 일단 오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븐은 베이커 탑이라는 오븐을 이용하도록 할 건데, 베이커 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븐 예열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먼저 켜줍니다. 일단 전원을 켜주시는 게 좋고, 전원을 켜게 되면 이제 스마트폰 부팅하듯이 천천히 부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운동수 이렇게 끄고 부팅을 합니다. 일단 부팅이 다 되면은 예열을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타르트지는 165도에서 20분 정도 구워줄 건데, 설정을 한번 볼게요. 설정을 한번 눌러주시고, 시간은 20분 만들어주고, 오븐 예열은 165도를 맞춰줄 거예요. 그리고 맥시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게 스팀 맥시고 오른쪽에 있는 게 드라이 맥시라고 하는 건데, 왼쪽에 있는 스팀 맥시는 스팀할 때 쓰는 기능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살짝 바삭바삭하게 만드는 제품을 만들 때 쓰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저희 타르트지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 맥시를 살짝 얹어서 겉에를 좀 더 바삭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줄 거라서 드라이 맥시를 눌러주고 10%에서 20% 정도까지만 드라이 맥시를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바람 세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베이커 탑은 1단에서 4단까지 바람 세기가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바람이 굉장히 강하고 열이 좀 빠르게 올라와서 굉장히 제품 상태가 좀 좋거든요. 그래서 단계는 1단계를 이용할 거고, 보시면은 열풍이 왼쪽에 있는 거는 한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있고, 이렇게 양방향으로 돌아가는 버튼이 있는데, 양방향 버튼을 눌러서 색깔이 바람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나와서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든 색깔이 골고루 나오게 진행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고 스타트를 눌러줄 거예요. 스타트를 누르게 되게 되면은 이제 보시면은 뜨는 게 스마트 프리히팅이라는 기능인데, 스마트 프리히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컨벡션 오븐을 사용하게 되면은 예열을 160도로 하게 되면은 문을 열 때 한 20도에서 30도 정도 가량 팍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예열을 한 180에서 190까지 예열해야 되는 약간 좀 귀찮은 일이 있어요. 근데 이 같은 스마트 프리히팅 같은 경우에는 165도에 맞춰도 알아서 180, 190까지 예열을 해주고, DGC라는 이제 데이터 기반을 이용해서 문 열림이나 뭐 이런 거 다 알아서 계산을 해서 온도를 알아서 예열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온도는 오븐을 예열을 하도록 할 거고요. 일단 예열 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진행하도록 할 건데, 이렇게 나중에 붓게 되면은 이게 다 구워진 타르트지인데 이런 식으로 약간 브라운 색깔 나오게 겉에를 일부러 조금 더 진하게 만든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색깔을 보시면은 한 번도 돌리지 않은, 나중에 베이커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나중에 그 오븐에 넣을 때 보면은 넣고 나서 오븐 전쯤에 한 바퀴 돌리는 약간 그런 오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유는 이제 왼쪽이랑 오른쪽 편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항상 뭐 오븐 사용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 아시면은 오븐에서 10분 정도 전에 이렇게 오븐을 안에 있는 걸 빼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잡아주는 게 베이커탑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으로 바람 돌기 때문에 괜찮고, 또 다른 뭐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이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색깔이 브라운 컬러로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굽는 거 기다리기 전에 저희가 이제 안에 들어가는 젤리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거든요. 이제 보시면은 타르트 같은 경우에는 타르트지 안에다가 젤리를 안에다 넣고 그 위에 이제 디플로마트 크림이라는 크림치즈까지 안에 들어간 크림을 위에 넣으신 다음에 콤포트로 이제 색깔 그라데이션을 넣는 방식의 디저트를 만들 거라서 안에 들어간 젤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같이 하고 있는 모닌 시럽을 이용해서 이제 젤리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젤리 같은 경우에 만들기 굉장히 간단하고, 일단 모닌 시럽 자체가 조금 맛이 이미 보장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달콤하고 굉장히 괜찮은 젤리가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시럽, 얘는 망고, 설탕이랑 레몬즙 이렇게 살짝 조금만 들어가 있어요. 설탕을 좀 더 넣은 거는 이제 젤리의 단맛을 조금 더 늘리고 싶어가지고 넣었고, 굳이 뭐 단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은 굳이 안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얘는 라즈베리, 얘는 망고 잘라둔 겁니다. 이거를 먼저 살짝 끓여주기 전에 젤라틴이라는 게 안에 들어가려는데, 이제 젤리를 만들려면은 젤라틴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야지 안에 보시면은 그 젤리처럼 나오거든요. 이게 농도를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젤라틴을 먼저 한 젤라틴인데 2장을 이용할 건데, 각 50g에 2장까지 이용하게 되면은 살짝 말랑말랑 일반적으로 아는 젤리 식감이 나거든요. 근데 그런 식감을 원치 않는 분들은 1개 반 정도로 해서 양을 좀 줄여서 좀 더 말랑말랑한 젤리를 만들어주는 게 더 좋거든요. 이유는 이제 보시면 타르트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너무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되면은 완전 젤리 따로 크림 따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개 반 정도 사용하면은 살짝 물렁한 느낌의 젤리가 되지만은 그 젤리가 좀 더 식감이나 이런 게 더 좋아요. 저는 일단 2개를 일단 반으로 접어준 다음에 먼저 물에 불려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차가운 물을 안에다가 먼저 넣어줍니다. 미지근해도 안 되고 약간 따뜻해도 당연히 안 돼요. 만약에 미지근하거나 따뜻하게 되면은 이 젤라틴 자체가 녹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젤라틴이 녹아버리게 되면 당연히 안에 넣을 만한 젤라틴이 없겠죠. 이 상태로 굳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젤라틴 불릴 때는 차가운 젤라틴을 먼저 불려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젤라틴을 넣기 전에 젤라틴을 넣으려면은 한번 원인 시럽을 끓여주시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젤라틴이 녹아야 되니까 미지근한 온도까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냄비를 준비해서 끓여주도록 할 건데, 안에 있는 시럽을 넣어줍니다. 안에 설탕이 있으니까 고무주걱 이용해서 다 긁어서 내려주세요. 일단 보면은 시럽 자체가 굉장히 좀 색깔이 영롱한 색깔, 완전 이쁜 색깔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타르트를 잘라봤을 때 젤리가 안에 딱 있으니까 색감 자체가 이뻐서 보시면은 그 완전 뭐랄까 그라데이션 같이 이쁘게 나오거든요. 먼저 설탕이 안에 조금 들어갔기 때문에 살짝 녹을 정도로 끓여줍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한번 싹 저어주고, 자, 이렇게 울리게 되면은 타르트를 넣게 될 건데, 보시면 이렇게 삐삐 올리는 거는 예열이 다 됐다고 알람이 울리는 거거든요. 이 정도로 아까 165도까지 했는데 빠른 속도로 예열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열이 딱 되면은 또 타르트 반죽을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따라서 20분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자, 이제 마저 젤리 마치도록 할 건데, 젤리 다 붓게 되면은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실리콘 매트가 있는데, 뭐 굳이 실리콘이 없으시면은 다른 거 쓰셔도 돼요. 뭐 종이컵 같은 데다가 넣으셔도 되는데, 대신 중요한 건 이제 타르트 틀보다는 작은 사이즈를 넣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실리콘을 넣게 되면 나중에 다 붓게 되면 금방 잘 빠지기 때문에 실리콘을 쓰는 거고, 만약에 뭐 종이컵 같은 걸 이용할 거면은 종이컵에다가 랩 같은 거를 한번 위에다 한 다음에 그 다음 부어주시면 더 쉽게 잘 빠져요. 자, 이렇게 살짝 끓게 되면은 불을 꺼주시고, 망고는 일단 안에다 넣고 같이 할게요. 망고는 나중에 넣어주시고, 보시면 아까 불린 젤라틴을 꺼내줍니다. 꺼내주고, 불린 젤라틴을 물기 있는 상태를 다 같이 넣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농도가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젤라틴 있는 물기는 완전히 쭉 짜주고, 그 다음에 젤라틴을 넣고 젤라틴을 녹여줍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젤라틴이 완전히 한 번에 녹아버릴 거예요. 줄되게 젤라틴을 쭉 녹여주고, 라즈베리 마찬가지로 물기 짜주고, 네, 젤라틴을 녹을 때까지 녹여줍니다. 자, 이렇게 다 녹게 되면은 얘는 아까 준비했던 실리콘 매트에다가 넣고 붙이도록 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집에서 뭐 하시거나 할 때는 젤리를 제일 먼저 만드는 게 좋은 게, 젤리가 굳는데 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항상 할 때는 젤리를 먼저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안에는 너무 가득 채우지 않을 정도, 살짝 얇게. 왜냐면 너무 높게 돼버리면 나중에 타르트 만들 때 위에 크림을 넣을 자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반 정도로 해서 안에 딱만 넣어주세요. 한 6개 정도 나올 겁니다.
이렇게 끓여주고, 마찬가지로 스트로베리 시럽은 또 반 정도 채워주고, 이렇게 채워주게 되면은 라즈베리 같은 경우에는 라즈베리를 안에다가 박아주세요. 나중에 먹을 때 이제 젤리 안에 과일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젤리 넣어주고, 이 상태로 냉동실 혹은 냉장고에 넣어서 굳혀줍니다. 자, 이렇게 젤리를 먼저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이제 안에 들어가는 이제 크림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커드를 만든 상태에서 크림치즈를 같이 섞어서 만드는 디플로마트 크림이라는 크림을 만들 거예요. 일단 그래서 커드라고 이제 커스타드를 한번 끓인 다음에 그다음 진행하도록 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재료를 한번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드는 막 그렇게 어려울 건 없는데, 보시면 얘는 우유랑 바닐라 빈이 들어가 있어요. 바닐라 페이스트 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바닐바인 넣어도 되고, 만약에 이런 거 굳이 없으면은 굳이 안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먼저 넣고 이온으로 해서 살짝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얘는 노른자, 얘는 강력분, 설탕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제 노른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표면이 빨리 굳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섞을 때 보면은 계란 노른자가 마치 익은 것처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사용하기 전에 계란을 분리해갖고 노른자만 사용하시는 게 좋고, 이걸 다 따로따로 넣게 되면은 나중에 강력분을 이제 굳어지는 현상이 있어서 이제 나중에 퐁알퐁알지거든요. 그래서 얘를 노른자하고 같이 먼저 1차적으로 섞어줄 거예요. 그래서 얘랑 설탕 반은 우유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주걱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섞어주세요. 이렇게 1차적으로 먼저 섞어주는 거는 이제 박력분 같은 경우에는 콩알콩알지는 거 방지가 되고, 근데 이때 우유가 만약에 차갑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약간 분리난 것처럼 섞이지 않고 그냥 크림 노른자 따로 약간 우유 따로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우유를 미지근한 온도 정도로 만들어 주고 나서 이렇게 섞다 보면은 페이스트처럼 노른자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노른자 페이스트처럼 만들어주고, 그렇다고 너무 센 불에다가 해버리면은 얘가 금방 밑에가 잘 타거든요. 그래서 진짜 만들 때 좀 주의하시는 게 좋고, 노른자 페이스트 같이 생긴 거를 다 되면은 안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리고 빠른 속도로 풀어줍니다. 얘를 계속 안 저어주면 나중에 보면 밑에가 다 탈 수도 있기 때문에 넣게 되면 계속 저어주시는 게 좋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작은 휘퍼로 한번 전체적으로 풀어줍니다. 고무주걱으로 특히 밑에 부분 잘 긁어가면서 일단 1차적으로 농도가 잡힐 때까지 끓여줄 거예요. 보면은 지금 보면 농도가 완전 물이죠. 농도가 나중에 보면은 크림처럼 끈적해질 때까지 끓여줄 거거든요. 보면은 점점 이제 농도가 올라오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농도가 슬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이제부터 필터로 빠른 속도로 넣어줍니다. 물기가 찰 수도 있으니까 계속 넣어줄게요. 자, 농도는 갑자기 순식간에 올라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완전 끈적한 느낌의 농도가 나왔죠. 이 농도가 나올 때까지 섞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될 때까지 쭉 풀어주신 다음에 얘는 당연히 이 상태로 쓰게 되면 다른 크림하고 겹치게 되면 다 녹아버리겠죠. 그래서 얘를 먼저 충분히 식혀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얘는 넓은 판 같은 데나 아니면은 볼 같은 데다가 담아줍니다. 이 상태로 표면을 랩핑을 해주신 다음에 얘는 냉장고 혹은 뭐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충분히 온도가 될 때까지 식혀주는 게 좋거든요. 온도를 충분히 식혀주세요. 식는 동안 이제 나머지 안에 들어간 콩코트를 끓일 건데 얘도 사실 충분히 식혀야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시간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콩코트를 한번 끓이도록 할 거예요. 끓이기 전에 한번 재료 설명하겠습니다. 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콩코트는 얘는 냉동 라즈베리거든요. 라즈베리랑 뭐 베리류, 사실 뭐 그냥 라즈베리 있는 것도 사도 되는데 베리류를 같이 고르면은 라즈베리랑 뭐 다른 베리까지 다 같이 있어서 이런 베리류를 사면은 조금 더 이용할 때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베리류 써도 되고, 얘는 냉동 망고, 그리고 얘는 모닌 시럽이거든요. 아까 전에 마찬가지로 얘는 스트로베리 시럽이 들어가 있고, 얘는 망고 시럽 두 가지, 그리고 얘는 레몬즙이 있어요. 이거를 냄비에다 넣고 딱히 어려울 거 없이 그냥 끓여만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베리를 다 넣어주고, 얘는 망고 플레이버 시럽을 전체적으로 넣어주고, 얘는 스트로베리 시럽을 넣어줍니다. 얘는 레몬즙, 약간 잡내를 조금 제거를 해줍니다. 레몬즙. 얘는 이제 불에 올려놓고 농도가 올라올 때까지 끓여줘야 돼요. 끓어올릴 때까지 살짝 강불로 해서 쭉 섞어주고, 좀 주의해야 될 거는 막 끓어올리다가 밑에 부분이 탈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저어주면서 있는 게 좋거든요. 어차피 자연스럽게 이제 끓여지면서 으깨질 거예요. 마찬가지로. 약간 사실 콩포트라고 해서 사람들이 좀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콩포트가 이제 뭐냐면 이제 흔히들 말하는 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조금 더 수분감 있는 라즈베리 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망고 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위에 마지막을 장식할 콩포트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콩포트는 뭐 어디다가 만들다가 좀 많이 남으면은 남은 건 냉장고에 넣어서 잼처럼 발라 먹어도 크게 문제 이상이 없는 맛있는 잼이 됩니다. 이거는 콩포트 넣을 때 뭐 시럽을 넣는 게 좀 더 맛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플레이버가 스트로베리나 혹은 뭐 라즈베리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거 이용하셔도 되고, 혹은 오늘같이 라즈베리나 망고 플레이버가 아닌 다른 타르트, 뭐 블루베리 타르트나
뭐 아니면은 뭐 딸기 타르트 뭐 이런 거 할 때도 이런 콤포트 할 때 그냥 냉동으로 된 과일들이 많으니까 그거 똑같이 끓이는 방식으로 해서 콤포트를 만들어서 다른 플레이버의 맛을 만들어도 크게 문제 없어요. 그래서 뭐 지금 보이는 망고나 뭐 딸기 말고도 라즈베리 뭐 아니면 블루베리 다양한 게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만 여기서 수정만 하면 되니까 실험 맛을 그렇게 만들어도 문제 없습니다. 자, 얘는 계속 끓이게 되면은 나중에 보면은 완전 이렇게 꾸덕한 농도가 잼처럼 돼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얘는 라즈베리 콤포트, 얘는 망고 콤포트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얘는 옆에서 따로 끓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안에 들어가는 크림을 만들 건데, 크림은 디플로마트 크림이라고 아까 만들어둔 커즈에다가 생크림하고 같이 만드는 방식이 디플로마트 크림인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얘는 크림치즈가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타르트랑 과일 같은 경우에는 크림치즈 맛이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디플로마트에 크림치즈를 같이 곁들인 디플로마트 크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료를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어제 만들어둔 커즈인데, 커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루 정도는 숙성을 시키는 게 좀 더 깊은 맛이 잘 나요. 그래서 뭐 바로 이용하기보다는 그 전날에 먼저 끓여가지고 준비해 놓고 커즈를 먼저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 이용하시는 게 좀 더 깊은 맛이 잘 나고 크림 농도도 좋습니다. 그래서 얘도 딱히 뭐 어려울 거 없이 핸드믹서 이용해서 쭉 풀어두도록 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손으로 이용해도 되지만 굉장히 힘든 작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뭐 핸드믹서 있으면 핸드믹서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얘는 크림치즈, 슈가 파우더, 얘는 생크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크림치즈랑 슈가 파우더를 부드럽게 풀어줄 거예요. 한 4단 정도 돼서 풀어줍니다. 그렇다고 얘가 너무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온도가 되면은 동물성 크림을 이용하게 되면 분리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쓰기 전에 차가운 상태를 유지하면서 쓰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섞다 보면은 부드럽게 풀릴 때까지 풀어줍니다. 자, 이렇게 부드럽게 풀리면은 생크림을 안에 넣을 건데, 생크림을 다 한 번에 붓기보다는 반 정도 나눠가지고 넣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반 정도 먼저 넣어서 다시 한번 크림치즈를 풀어줍니다. 크림을 넣을 때는 좀 묽은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고속으로 하면 사방이 겹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저속으로 해서 크림치즈랑 생크림하고 잘 풀릴 수 있게 섞어주세요. 그래서 고속으로 섞어주는 거는 크림치즈가 좀 덩어리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크림이
묽어진 게 없어지면은 고속으로 해서 전체적인 크림 느낌 나게 풀어줍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크림을 넣어주세요. 고무주걱 하나만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풀다 보면은 나중에 농도가 올라올 때까지 풀어줄 거예요. 근데 얘는 조금 완전 빳빳하게 올리는 게 좋은 게 나중에 커드랑 섞다 보면 너무 묽어질 수 있거든요. 고속으로 완전 크림이 올라오게 풀어줍니다. 풀다 보면은 사방이 좀 이렇게 벽면에 묻은 거는 나중에 불 좀 따로따로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고무주걱으로 한번 싹 긁어서 한 번씩 중간에다가 좀 넣어주는 게 좋아요. 고속으로 쭉 떨어집니다. 크림은 지금처럼 완전 단단한, 딱 들어도 흐르지 않을 정도의 농도가 딱 될 때까지 올려주시고, 이제 커드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넣게 되면 덩어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볼에다가 넣어서 1차적으로 한번 커드를 풀어줍니다. 얘를 넣고 1단에서 2단 정도로 해서 커드를 부드럽게 풀어줄게요. 저렇게 커드를 부드럽게 풀리으면은 이 커드를 아까 만들어둔 크림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는 전체적으로 섞어줍니다. 이 정도 전체적으로 섞였으면은 딱 멈춰주고, 너무 또 많이 섞어버리면 묽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딱 섞어주고, 자, 이제 오븐 같은 경우에는 20분이 딱 다 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버저가 올리게 되거든요. 버저가 올리게 되면은 문을 열어서 살짝 하얀색보다는 얘는 조금 더 진한 브라운 색깔이 나오는 게 훨씬 더 가을 타르트의 이쁜 색깔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왼쪽 오른쪽 하나가 전부 다 색 다른 게 없이 전체적인 똑같은 색깔이 나오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베이커탑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뭐 일반적인 데코 오븐이나 뭐 컨벡션 오븐은 한 바퀴 돌려줘야 되는 이런 수고를 더 줄여줄 수가 있어서, 이런 수고가 조금 더 없어지면은 이제 뭐 사업장 같은 데는 좀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쁜 타르트지가 타르트에서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요. 타르트지를 만들어주고, 마찬가지로 타르트지는 굉장히 조금 식은 상태로 쓰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들어간 크림이 냉장 상태여야 되는데 크림이 들어가게 되면 다 녹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식혀주시고, 아까 만들어준 이제 콩버터가 이제 다 끓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농도가 조금 짙게 나와요. 이것보다 더 되직하게 끓여버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식게 되면은 좀 굉장히 되직한 꾸덕한 농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콩포트 농도는 한 이 정도, 살짝 묽을 듯 아닌 느낌이 될 때까지만 끓여주시고 이제 충분히 식혀줍니다. 자, 이제 마무리 준비가 이렇게 다 끝났으면은 마무리 단계를 진행하도록 할 건데, 먼저 다 만들어진 타르트 치즈를 꺼내주세요. 이렇게 타르트지 준비해놓고 안에 들어간 크림, 그리고 콩포트 있고, 그리고 젤리를 갖고 와야 되는데, 자, 미리 붙여둔 젤리를 이용하시면 좋아요. 이거는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다 완성된 젤리를 일단 안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총 8개니까 4개씩 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놓고 한쪽은 망고 플레이버를 만들어둔 젤리를 넣어주세요. 한쪽 4개는 라즈베리 젤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즈베리하고 망고 젤리를 먼저 넣어주시고 안에다가 이제 크림을 넣을 건데, 크림 같은 경우에는 뭐 짤주머니 있으면 짜도 되는데 굳이 짤주머니까지 이용할 필요 없이 주걱으로 이용해서 안에다 넣어줄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위에다 나중에 이제 스크래퍼로 다 뺄 거라서 짤주머니 이용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살짝 안에까지 다 차오르게 안에 크림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안에를 먼저 대충 채워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만들어둔 콩포트를 조금씩 넣을 거예요. 그래서 콩포트는 쓰기 전에 이런 식으로 굳어 있으면 한번 숟가락 같은 걸로 부드럽게 풀어주고,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그라데이션처럼 이쁜 색깔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풀어준 다음에 중간중간 콩포트를 올려줍니다. 망고 콩포트,
식으로 위에다가 올려주신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부분을 좀 깔끔하게 내줄 거라서 이런 작은 스패츌라를 이용해서 안에다가 그래서 한번 싹 긁어줍니다. 살짝 위에 면이 이제 그라데이션처럼 색깔이 다르게 나올 수 있게 싹 긁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정리는 제일 마지막에 할 거거든요. 일단 먼저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 싹 풀어주고 키친타올 같은 걸로 준비해서 이제 겉에 묻은 크림들을 싹 제거해 줄 거거든요. 장갑 낀 상태로 벽면에 묻은 거나 이런 거를 지저분한 면을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장갑을 한번 딱 닦은 다음에 딱 떼어주고 나머지 가일로 장식을 해줄 거거든요. 망고 같은 경우에 망고나 뭐 다른 과일도 하면 다른 과일 올리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놓고 라즈베리는 라즈베리를 위에다 올려줄 건데 보면은 이제 그라데이션 같이 이렇게 이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조금 웬만하면 겉에 부분에다가 두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라즈베리 사이즈 이용해서 겉면에다가 채워주세요.
일단 뭐 라즈베리나 뭐 이런 건 과일은 자유롭게 장식해도 되는데, 얘는 하나는 겉에만 두르고 하나는 좀 층을 쌓아서 만들어 보려 할 건데, 얘는 전체를 한번 덮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뭐 자유롭게 꾸미셔도 되지만, 겉에만 두르는 방식이랑 뭐 이렇게 층을 쌓아가지고 만든 라즈베리가 있고, 망고 같은 경우에는 생망고인데, 망고를 다이스 썰어가지고 한 이 정도 사이즈, 웬만하면 라즈베리 사이즈를 뭐 같이 한다면 라즈베리 사이즈랑 비슷하게 하는 게 좀 더 이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는 겉에를 동일한 방식의 데코를 쓰겠습니다. 겉에 부르는 방식이 있고, 그냥 위에 층을 쌓아서 만들어주는 방식이 있어요. 데코스노랑 애플민트. 겉에 두르기보다 사실 살짝 위에 이런 식으로 많이 얹히는 게 좀 더 이쁘게 잘 나오거든요. 나머지는 라즈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크 스노우 같이 슈가 파우더인데, 얘는 좀 더 뭐랄까, 데크 스노우는 전분 함량이 뭐 이런 게 더 많이 들어가 있어서 녹질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는 슈가 파우더를 넣게 되면은 녹아버려가지고 나중에 반짝반짝 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데코 스노우라는 게 있는데, 얘는 잘 녹지 않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장이나 이런 데는 이런 데코 스노우 같은 걸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를 살짝 뿌려주고, 망고 같은 경우에는, 노란 색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민트라고 조금 더 녹색깔 계열이 좀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녹색, 애플민트 같이 이런 거는 작은 거에서 이런 식으로 데코레이션을 맞춰주신 다음에 DP를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고, 만약에 사업장이나 혹은 이런 데는 네임택 같은 것도 있거든요. 네임택을 위에다가 꽂아도 잘 어울려서